지난번에 일본 문학을 또 제가 소개했더니,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튼 저는 근현대 일본 문학에 심취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근현대 한국 문학은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중국 문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현대 한중일 문학을 좀 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현대는 뭐 일제강점기나 구한말 그때부터 한 1960, 70년대 역사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저의 글쓰기 작업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의 학문적인 성숙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 나갈 때쯤은 이제 신화 역사가 이제 막 정말 출간 때문에 막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민음사랑 이제 앞으로 해나갈 장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와 문학과 예술의 역사예요. 제가 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인생 후반기는 정말 좀 제대로 된, 우리나라 그런 책들 번역되거든요. 뭐 모더니티 파리, 세기말핀 이런 책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도시와 예술가들과 문학 이게 다 엉켜진,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런 작가는 없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거의 패키지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소프트한 책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뎁스 있는. 그래서 제가 첫 프로젝트로 프라하를 하겠다. 이건 이미 얘기가 다 된 이야기고, 카프카, 그리고 이제 밀란 쿤데라, 드보르작, 프라하. 프라하에 가서 좀 살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등등등의, 그래서 어떤 19세기 말의 민족주의 음악과 무화 같은 사람의 민족주의 예술과 낭만주의적 심성, 그리고 저 10대 때 저를 구원해주던 카프카와 요즘 저를 막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뭐 쿤데라, 이런 사람들을 막 짬뽕을 해서, 여튼 야, 한국에도 이런 작가가 있네. 지금도 뭐 약간 그런 작가긴 하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이런 작가가 있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선배들이 이뤄낸 업적들을 잘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누가 얘기하면 다 틀렸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단계, 깨닫는 단계, 비판하는 단계, 뛰어넘는 단계.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뭐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이거를 뭐 뛰어넘겠다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갑자기 뛰어넘습니까?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야스나리의 설국은 지금 번역본이 거의 없고, 이 민음사 번역본도 오래된 거예요. 사실 읽은 번역이 이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좀 재번이 오래됩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와바타 야스나리 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고, 일본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설국이라는 작품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눈 막 내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홋카이도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앞을 보면 이제 니가타현에서 눈 내린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천편일률도 이런 천편일률이 없어요. 두 문장만으로 세상을 뭐 놀래킨 작품. 아름답게 내리는 그 눈의 형상. 그래서 니가타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홋카이도를 가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더라, 가마쿠라 같은 이런 데 가서 정처 없음을 느껴집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고창에 뭐 보리밭이나 뭐 어디야, 뭐 이런 데, 메밀밭 이런 데 가서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오겐키 데스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브레터 같은 이런 식으로 100%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본인도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 나의 아름다운 나라 일본 이러면서 일본을 그렇게 굉장히 미워하면서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컴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그걸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이제 저도 전제였고 통념이었죠. 읽어봤어요. 과연 수많은 현재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거나 이런 거를 갖고 문학 토론이나 강독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안 읽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었고, 그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작하면 눈이 내려요. 어떤 남자가 니가타현에 놀러 가요. 딱 갔는데 눈발이 어린 데서 뭐 대충 상상되잖아요. 일본식 가옥에서 이제 어떤 료칸 같은 데 머무르는데, 이제 수발디는 하녀가 와요. 근데 하녀랑 대화를 나누는데 하녀랑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녀지만 되게 대화도 잘 되고 친구 갖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자네가 되게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게이샤를 불러주게. 이렇게 얘기해요. 게이샤 뭔지 아시죠? 게이샤는 쉽게 말하면 기녀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당신이 성적인 대상의 여성으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당신과 괜히 당신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는 않고, 저기 나와 잠을 보낼 수 있는 여자를 하나 넣어주게.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 신분제 폐지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더 대박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아니라 그 다음에가 이제 됐는데, 이 남자가 다시 또 자기 고향에 갔다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하녀가 게이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무슨 한국이 알아주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냥 정말 40, 50대 그 뻔한 엄마를 보면서 죄책감 갖고 커왔지만 엉덩이는 무거웠었던 그런 세대고,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는 걸 믿고 사는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있는 나쁘지 않은 남자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불쾌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소설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대학원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 그 문학 수업에서 이제 이쪽 전공하신 분 수업 시간에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 또 그 선생님 또 저를 알아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자꾸 저한테 말 시켰던 분인데,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책이 되게 불쾌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정서나 분위기로는 모르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 이게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양성평등, 성평등, 젠더의식, 여성에 대한 존중,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게 어울립니까? 그 다음에 보더라도 이런 어떤 묘사나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몽환적인 것도 있고 정겨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일본 문학은 나스메 소세키부터 시작해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든지 혹은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굉장히 몽롱하고 몽환적이고 비역사적이고 이런 특징들이 주는 매력과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좀 낡은 세계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지 않으면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정말 아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미시마 유키오예요.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라는 소설을 쓰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예요? 그 구급파가 돼가지고 할복자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읽다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육감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개성이 되는 것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설국이 알고 보니까 극우소설이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전후 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애초에 일본 문학을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건 출연 이광수가 친일파기 때문에 그의 문학을 안 읽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바뀌고, 모든 작품을 만들어지고 세상에 탄생하면 그때부터는 작가의 죽음이거든요. 왜? 해석은 내가 아니라, 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야스나리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인 건 분명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충분히 어떤 오늘날 시대의식과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미의식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야, 지금 여기 니가타 가기는 좀 힘드니까 가마쿠라를 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에서 우리는 너무나 정형화된, 세계문학은 이래야 돼, 이 사람 건 이렇게 읽고 이렇게 느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기타 남는 의견도 좀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욕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의견을 정밀하게 만들어보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명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민음사에 나온 건 몇 권 없어서 제가 여기 뒤에도 이제 있지만, 문학동네나 여러 출판사에 나온 이 가와타 야스나리 책들을 지금 다 국내 번역본으로 다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고 나중에 제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문학책을 읽을 땐 다른 생각을 하거나 화도 내보자. 그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